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벌써 2024년 갑진년, 새해 1월도 벌써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계획했던 내용들 어떻게 잘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만사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경기도에서 경매 예정 물건 가장 많이 급증한 1위 지역, 누가 뭐래도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경매 나온 4건의 아파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세보다 못해도 한 20% 이상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일반 매매로는 그렇게 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급매라고 하는 것은 뭐 시세 대비 글쎄요, 한 5% 정도 더 이상은 아마 깎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절벽.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호가가 여전히 평행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가령 매도인은 6억 원에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4억 5천에 살려고 한다.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매도인이 양보할까, 매수인이 양보할까 그런 점이 귀추가 주목되는 또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매 예정 물건 1위 지역, 고양시, 또 특례시기도 하죠, 여러분. 네, 고양시 아파트 경매 4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격이 유찰될 때마다 30%씩 가격을 다운시킨다. 감정가가 시세랑 비슷하다고 한다면 최저 매각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여러분 2035 고양도시 기본 계획 중. 자, 일단 고양시는 밑으로는 또 서울, 또 옆으로는 김포, 그다음에 양주, 파주와 연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 일단 덕양구가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 그죠? 덕양구가 굉장히 크고 덕양구에서 이제 우리가 통상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삼송, 그다음에 이제 효자, 지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를테면 뭐 화정, 능곡, 행신 이런 동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산 동구가 또 좀 큰 편인데 그중에 핵심은 누가 뭐래도 장안, 백석과 마두, 정발산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일산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주엽과 일산동과 탄현동이 많은 분들이 좀 잘 아는 지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고양시 및 주변 도시의 공간 구조 현황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고 서울과 곧바로 연접해 있는 고양시. 특히 이 사진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핵심은 그냥 느낌적으로는 대곡 역세권 가장 핵심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에서는 향동, 그다음에 삼송 이런 곳들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어쨌거나 이제 파주에서 서울로 오는데 가교의 역할을 하는 곳이 고양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양도시 기본계획, 도시발전축 및 녹지 생태축 설정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발전축이 중요합니다. 일단 도심은 두 개네요. 일산, 그 다음에 화정과 창릉이 이 도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부도심은 대곡과 삼송,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곳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중심은 덕은, 고양, 관산, 원당, 풍동, 탄현, 대화, 장항. 일단 직관적으로는 서울 이쪽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곳 중에 하나는 버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경매 상식 하나. 재경매와 보증금 할증. 여러분, 재경매라고 하는 건 뭘까? 재경매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매각길이 있어요. 입찰길이 있죠? 낙찰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이 허가되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이 허가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데 이제 즉시항고 통상 이제 즉시항고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러면 즉시항고 없으면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경매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통상 한 달 보름 안에 이제 잔대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제 사실상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 잔대금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낸다. 그래서 매각일이 다시 잡힌다. 이걸 우리가 재매각 또는 재경매라고 하고요.
법원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보증금을 통상은 대부분 할증하더라. 예, 그래서 통상은 요때 이제 보증금이 10%였다면 재매각할 때는 이제 20% 요런 내용들. 보증금이 할증되었는지 여부는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비고란을 체크한다. 비고란에 특별한 커멘트가 없다면 그냥 입찰 보증금은 10% 할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보증금 20% 그러면 20% 납부해야 되는 거고 보증금 30% 그러면 보증금을 30%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경매일 때 보증금이 몇 퍼센트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매각물건 명세서 통상 비고란에 언급돼 있다. 여러분 경매 강의 홍보 간단히 두 개만 할게요. 자, 1월 18일부터 하는 제1기 온라인 재테크 스터디반 줌 라이브 강의와 2주 동안 녹화본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다.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강의하는 반입니다. 수강료가 또 상당히 착하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자, 더불어서 1월 24일부터 하는 1년 투자 클럽반. 사실상 수시 모집이고요. 매달 1, 3주는 수요일 날 현장 답사, 임장 가고 2, 4주는 야간 강의. 또 이 반을 듣는 분들은 또 다양한 특전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강의 공지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 아파트 경매 4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일산 서구 주엽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주엽동의 아파트. 자, 고양시는 관할법원이 고양 지원입니다. 3호선 마두역 근처에 있죠, 여러분. 사건 번호 2023 타경 61690 물건 번호 1번. 주엽동의 문촌마을 10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공급 면적은 49평형, 전용은 40, 그다음에 대지권은 22.45니까 일단 아파트는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평가가 10억 4,600. 한 번 떨어진 7억 3,220만 원. 과연 어떨까? 시세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입찰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여기 보니까 총구매액이 제로예요. 그러면 경매를 왜 했지? 바로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다라고 하는 점. 지난 남양주시편을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입찰하고 싶다면 1월 31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고양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94년산 일기 신도시죠. 이제는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또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연 어떨까? 26층 중에 10층 좋죠? 전용 40 좋고 대지권 좋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특별히 뭐 떠안을 임차인도 없고 체납관리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3호선 주염역에서 도보로 글쎄 한 7, 8분 거리, 또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여기 이제 오마초 오마중, 예, 오마 학군도 상당히 좋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의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23년 2월 15일자 경매 등기. 자,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떠안을 임차인 없다,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 자, 2023년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1월 달에 7억, 2월 달에 9억 8천, 5월 달에 9억 2천, 8월 달에 8억 9,800. 과연 현재는 얼마일까?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하자. 주엽동의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일산 동구 식사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일산 동구 식사동의 위시티 블루밍 3단지 1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이 47평형, 전용은 37.16, 토지 면적은 19.31, 보통. 감정가는 6억 7,600, 한 번 떨어진 4억 7,300. 어떨까? 등기 채권액이 빚이 14억 정도, 담보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일단 입찰 예정일은 2024년 2월 14일. 관심 있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고양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824, 물건 번호 1번, 식사동. 자, 이 아파트는 2010년산. 그러면 14년 됐으니까 괜찮죠, 여러분? 30층 중에 13층. 좋다. 전용 좋고 대지권 보통.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11월 30일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위치는 여긴데 일단 아쉬운 것은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추후에 이를테면 경의중앙선 풍산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근처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자체 또 어찌 보면 약간의 어떤 깨끗한 또 계획된 그런 도시인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2년 11월 30일자 근저당권.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은 떠안을 임차인이 없다.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문제가 없다. 권리상. 그래도 본인들이 각자 권리 분석 체크해야 된다. 자, 2023년도 같은 면적 매매 사례 6억 2천, 6억 3천, 6억 1,500.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파트는 일산 서구의 탄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탄현동의 아파트. 사건 번호는 2023-169, 물건번호 1번. 탄현동의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두산이 지은 아파트고요.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예. 공급 면적 49평형, 전용 36.45. 대지권은 아주 작죠? 예. 주상복합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점. 감정가는 7억 900. 한 번 떨어진 4억 9,63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2월 13일 날 입찰 법정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013년산. 그러면 이제 11년 차. 괜찮죠? 54층 중에 23층. 좋다. 전용 36. 대지권.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19년 12월 26일. 근데 전입신고가 똑같은 날에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그러면 후순위. 예,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임차인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경인중앙선 탄현역에서 뭐 도보로 1분 거리 초역세권의 대단지의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초중고등학교, 옆에 이제 SBS 일산 제작센터도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26일자 근저당권. 똑같은 날짜.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그러면 요거보다 후순위. 그래서 낙찰자로서는 일단 떠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잘 받고 잘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6억 8,500, 7억 2,900. 최근에 이제 매매 사례가 없었다. 현장 가서 확인하자. 자, 네 번째, 마지막 아파트는 일산 서구의 주엽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주엽동의 아파트죠? 강선마을 아파트, 2022 타경 73627, 13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유 면적은 49평형, 전용은 40.46. 대지권은 좀 많은 편이죠? 일단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8억 3천만 원. 한 번 유찰된 30% 저감된 금액은 5억 8,100.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요 아파트 관심 있다면 1월 24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고향 지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 아파트는 94년산, 역시 일기 신도시, 18층 중에 13층 좋죠? 전용 면적 40.46 좋고, 대지권 좋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특별히 낙찰자가 떠안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3호선 주엽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발산에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가면 또 현대백화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여러분 이제 킨텍스죠. 현대백화점은 또 이쪽에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일산 호수공원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자,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말소기준 권리 2022년 1월 25일자 가압류.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어서 낙찰자로서는 떠안을 임차인이 없다. 코멘트가 없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 자, 2023년도 매매 사례가 없는데 2022년도 같은 면적 7억 5천, 8억 1,300. 요거는 이제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여러분, 2024년도는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에 좋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집요함, 열정, 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순발력 있게 임장을 해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시세 파악,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보면 좋겠다. 입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낙찰의 확률은 점차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본인만의 어떠한
역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일산의 미래 가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당장 인프라도 좋습니다만 추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일산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권리 분석과 임장은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